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1월 운세 해볼 건데요. 가끔씩 댓글에 그 화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표정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좀 하면서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40몇 년을 살면서 웃은 날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예능 프로나 뭐 코미디 프로 이런 걸 봐도 사람들은 웃는데 저 코드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도 안 웃어. 정말 안 웃어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제가 저한테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제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신경 쓰면서 표정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서 사람이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 영상 보고 지금 보니까 딱 6kg 지금 더 쪘거든요, 작년보다. 차이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그나마 꾸역꾸역 운동이라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운동 안 하니까 활동하는 거 하고 움직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먹는 거는 비슷한데 운동을 안 하니까 사실 몸이 또 불더라고. 그래서 올해 목표 1월 1일날 그 금년한다는 그 목표는 제가 지켰으니까 이제 또 12월 1월부터는 뭐 운동을 또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그때 가서 세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해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간목일간 경자년 정해월, 그죠? 경자 정해월 간목일간. 자, 항상 제가 월운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는 8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글자를 다 보고 간명을 해야 됩니다. 한데 이 천간 하나만으로 갔다가도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전부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재미삼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일간은 뭐 워낙 사주 예시로 많이 하니까 그 특성은 제가 상관없습니다. 간목의 특성은 다 아시다시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간목일갑이 이렇게 되면 이게 벽갑 인정이 되거든요. 이 벽갑 인정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주 용어 집착할 필요 없고 수천 개, 수만 개 사주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히 내가 그 장담하건대 연륜이 높으신 대가 선생님 분들께서도 사실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새로운 말도 너무 많고, 그래도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나면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면 나쁠 건 없잖아요. 이 벽갑 인정을 아주 저급한 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뭘 보고 하는 거냐 하면, 저는 뭐 이걸 뭐 임상을 사실 이렇게 내가 그 사주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이 벽갑 인정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간폐인이 되어 있다, 식신제살이 되는 사주다, 뭐 이런 것들, 뭐 편인도식이 된다, 이런 것들이 물론 그 특성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가지만 그것만 봐서 풀이를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되고 그 기준, 그래서 이게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벽갑 인증은 이 벽은 쪼갠다는 의미고요. 갑은 갑목이고 이는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갑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쏘시개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화를 이끈다, 불꽃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아주 좋은 현상인 거죠. 아주 좋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고 본인의 재능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정의월이 되면 자기 재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뭐든지 시도를 해보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정의월에. 특히 예술적으로 재능이나 예능 계통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런 구성이 많다고 합니다. 벽가변정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 있다 간목일가는 그럼 벽가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자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관의 운이라도 할지라도 상관, 경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표출하고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해보는 달이 되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신강사주거나 간목이 신강이라고 하면 비겁이 많다거나 아니면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비겁이 많다는 것보다 수가 많다고 하면 수목응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부목이 되는 거야. 신강할 때는. 근데 신강할 때는 정화가 와서 내 신강을 빼주기도 하고 물론 데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가 굉장히 반갑죠. 그죠? 그럼 천간에 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간목일간이 신강한 수목응결사주라면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조금 안정리될 수 있는 그런 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월은 조금 편안한 월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지에서 해수가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를 팔자를 다 보고 세 개를 봐야 되겠지만 수가 많은 사주,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주 같으면 이 정화가 물론 도움은 되지만 자칫하면 이 정화가 꺼진다니까요. 수다 화증되잖아요. 정화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자칫하면 자기가 꺼질 수가 있어요. 상관이 꺼지면 뭡니까? 밥그릇에 문제 생기고 자기가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설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치우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정화의 힘이 미약해지면 상관이니까 정신계통 그쪽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종 기목이 심해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목 응결된 사주였다면. 근데 신약하다면 신약해도 나쁘지 않은 게 보세요. 이 해수가 해자축에서 합으로 해서 수생목을 해서 목을 살려준다고요. 그죠? 그럼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쁘지 않은 게 해수가 잘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 수생목을 잘합니다. 자수는 수생목을 잘 못합니다. 해수는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 해수의 역할은 오로지 간목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물론 묘미가 있으면 또 이제 목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겁으로 가지만 이렇게만 두고 본다면 해수가 장생지라서 아주 좋죠. 간목에게는 힘이 되는 해가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하거나 신강하거나 떠나서 그때 맞춰서 신강할 때는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신약할 때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편인이라 하더라도 신약이 편인이면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좋은 문서라고 해서 편인이라고 해서 막 크게 뭐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에서 좀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인 운이면 로또를 샀는데 2,000원짜리 로또를 샀는데 5,000원짜리 로또가 됐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합으로 해서 뭐 갑자일주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해월에 합이 완전히 힘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무슨 변동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올해 자체도 그렇지만 올해 자체 아직 변동 변화가 없었다면 이럴 때 변동 변화가 생기는 달입니다. 간목은.
벽값 인정은 이런 거다. 그냥 참고로 막 알고 계시면 돼. 자, 다음 정화. 을목. 자, 을목. 식신이고 정인이고 그렇다, 그죠? 자, 을목은 그렇습니다. 이게 간목도 그렇지만 을목이 보세요. 이 두 글자만 이렇게 봐도 을목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이 되는 거거든요.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통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나 표현력, 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풍부해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들이면 이번 달에 글이 잘 써지겠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뭐 강의를 하시나 이런 분들이면 이번 달에 강의가 잘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화 통명이 돼서 목이 쓰임이 잘 될 때 그때는 아주 좋은 쪽으로 두뇌가 회전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 감정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유감없이 자기 것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 뭐 20%도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이상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달이 왔다. 그래서 목화통명이 된다면, 사주 구성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이럴 때 자기가 배운 것들이나 하고 싶었던 거, 표출하고 싶은 것들을 무조건 써먹게 돼요. 써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 식상에 의한 신약 사주라면,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주라면, 예? 그래도 신약인데 또 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천간은 이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가 많은 을목일간이 또 화가 들어오면 이게 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식신을 잘못 써서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말을 해서 자기 유리하도록 표현하고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계획 짜서 말을 했는데 결론은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도를 파는 거라고. 또는 식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아래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명은 뭐 굳이 뭐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넓게 봐야 되는 오른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아래 사람들 아니면 후배들 가르치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크고 작은 손상은 생길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신약일 때 그렇게 보면 또 지지 횟수는 천간 지지를 따로 보는 이유가 항상 사주로 좋고 나쁘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해수에 보면 지지를 보면 해수에 간목이 있잖아요. 이 간목 때문에 을목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데 해수의 간목이 내 비견급제가 나한테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수생목으로도 힘을 대주고. 그러면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해도 쉽게 부목되진 않아. 쉽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을목은 이 간목의 힘 때문에요. 그리고 힘도 받죠. 응? 근데 그 세력만 믿고 만약에 뭐 을의 막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목원교를 해서 목에 죽지. 부목되는 거지. 수목교대가 부목되면 뭐예요? 뭐 보증, 계약, 투기 이런 것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돼. 을목일간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다고 치더라면 무조건 투기하시면 안 되고 계약하시면 안 되고. 요즘도 보증 뭐 이런 제도가 있나요? 뭘 하지 뭐 보증 같은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돈 빌려주시면 그냥 못 받는다고 보셔야 돼. 이럴 때는요.
아니면 내가 아프다니까? 그렇게 되면? 수다 부목되면. 근데 또 이것도 재밌는 게 만약에 여기서 뭐 병화가 이렇게 떠 있다면은 을병정일에서 천간 3기가 되잖아요. 그 병화가 있다면은. 그럼 천간 3기라는 것도 물론 사주 전체를 그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이 병화가 있다면 천간 3기가 되면 이것도 귀인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천간 3기가 돼서 귀인의 역할이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귀인을 우리가 항상 제가 지금 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인은 귀할 기자를 주로 쓰잖아요. 쓰는데 이 귀인의 뜻이 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힘든 걸 뭐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귀인으로 착각하시는 그것도 귀인이 맞죠. 착각은 아니고 귀인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뭐냐면 귀한 인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귀한 인연. 그래서 이 귀한 인연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다라든지, 그죠? 만약에 뭐 법륜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강의를 듣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귀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나를 몰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귀한 인연이잖아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거지. 내가 꼭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움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라고. 10년 뒤에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을 맺고 끊고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귀인이라는 것은 그런 주위에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남들한테 귀인이 되어줄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연의 실타래가 이렇게 막 꼬여있으면 이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인연은 끊어야죠. 좋은 인연을 갖고 가야 되고. 근데 이 좋은 인연이 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돈을 주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도 귀인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 또한 상대방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귀인이거든요. 모든 소중한 인연은 다 귀인으로 보시면 돼요. 귀인은 그런 것들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 이럴 때는 봉사 그 식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 내가 그 상대방의 귀인이 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간상계를 잘 쓰는 거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귀인의 역할이죠. 내가 빚이 많이 있어도 누가 와서 빚을 갚아주는 게 귀인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또 이제 11월 전에 정해월 전에 벌려놓고 또 다른 거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